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예, 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요. 결국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사과하면서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감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당과 또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뭐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뭐 공항 의전 요구, 뭐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 다양한 본인을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좀 쏟아졌죠. 그러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 첫 원내 사령탑에 오른 상태였는데 20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이제 사퇴의 결심을 밝히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좀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해요. 2시간 30분 동안 원내대표실 앞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는 일단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차량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제 새 원내대표 선출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1월 11일에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 국회에서 이같이 좀 일정을 밝혔는데요. 당원 투표가 사실 이 원내대표에 섞여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이 되고 뭐 국회의원 투표가 80% 반영되는데 이 당원 투표는 1월 9일과 10일, 10일 이렇게 3일 동안 이루어지고 이 국회의원 투표는 마지막 날인 11일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 대행은 문진석 원내수 운영수석 부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누가 있나요? 혹시 뭐 있나요? 좀 취재된 게? 몇 분 계시기는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계파별로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약간 추측성에 좀 나오는 불가한 상황이라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강선우 의원 관련 보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어제 마침 MBC에서 보도한 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간의 녹취 보도, 이 보도도 이번 사퇴 결정의 배경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대화 녹음 파일 자체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 공천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나눈 대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론 당신 의원이었지만 당신 간사였죠. 막판에라도 어쨌든 공천을 무르는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책임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당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경찰청에 형사 고발을 한 상태다. 일단 이렇게 좀 알려진 상황입니다. 한편 지금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입장을 그 페이스북에 올린 상황인데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러면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좀 쓰기는 했습니다. 이 돈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경 시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뭐 공천을 대가로 해서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 지도부에서는 현재 이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이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시할 것을 이 당대표가 지시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윤리감찰단의 현재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진상조사 지시를 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돼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보좌관이 돈을 받았고 바로 돌려줬는지 그 부분이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왜 당시 김병기 의원은 그런 사실을 어떤 금품 제공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천에 문제 삼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해명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특히 당시에는 어쨌든 간사의 권한이 좀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조차가 이게 어떤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니까 돌려줬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요.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둘이 만나서 그때 돈은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맞습니다. 뭉개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책임 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형태의 상담 형태 녹취이긴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미 국회의원 한 사람은 헌법기관으로서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쪽으로 가볼까요? 네. 자 사과했군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입장 발표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후보자 발표가 처음 공식화되고 네. 나서 첫날은 별말이 없었고 예. 다음 날 출근하면서는 이제 인사 정도를 남긴 예. 상태였고 그러면서 하지만 이 어떤 입장인지는 두고 보겠다라는 메시지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예. 상황이죠. 예. 이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예. 관련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식으로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 셈인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서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예. 일이다. 이렇게 예. 언급을 했고 아무래도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예. 이해운 후보자가 공개적인 발언 현장에서 예. 어쨌든 당협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저희 회사가 예. 이 당협위원장이 계시는 지역구에 예.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예. 매일매일 그 플래카드를 뭘 걸어놓으셨는지 예. 봐서 그래요? 봐왔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발언을 했고 또 그 당시 예. 발언들의 맥락들을 설명을 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당에 속해서 정치를 예.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예.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 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윤어게인 집회도 참석하고 또 탄핵 반대 입장을 펼쳐온 것이 어쨌든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을 한 하여튼 셈인데 사과 자체는 전면적인 사과는 맞아요. 맞습니다. 보니까. 예. 현재까지는 본인이 했던 모든 정치적인 예. 행동에 대한 사과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것 자체를 피하지는 않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 언급이 예. 있었어요. 예. 대통령이 오늘 이제 마침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였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 통째를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예. 뭐 여전히 이 빨간색은 우리 공동체 자격을 상실하는 거냐? 그렇지 예. 않다라고 예. 하면서 조금 더 탕평인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평 통합을 강조했군요. 예,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예. 반면 예.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예. 경우에는 강도 높은 검증을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 예.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전북 김제시에 지금 현장 정책 간담회를 예.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 후보자가 그동안 행동과 말로 한 것들이 있다. 예.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할지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과거의 말이 과연 잘못됐다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충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증할 것인지가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전혀 확인된 건 아니고 설이 무슨 홍준표 국무총리 설이 있었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 언급도 있어서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예. 대표가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각종 설설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파격적인 인사가 한 번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뭐랄까요, 이른바 이 속세용어로 뇌피셜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네. 막 자기 생각에 이 사람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 사람도 가능한 거 아니냐 네. 하는 식으로 이름을 막 올리니까요. 그만큼 이해훈 후보자의 파격이었다는 파격이었다는 얘기겠죠. 거죠. 예. 그런데 그 홍준표 국무총리설은 사실 예. 그 정부 초창기에도 한번 제기된 예.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설설이 이제 예. 이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국민의힘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또 부족한 정부 정통성을 해결하기 위한 인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이게 없다. 이렇게 장동혁 얘기하는데 대표 얘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보통은 예. 우리 그 홍준표 전 대표 그럴 리가 없다. 홍준표 예. 전 시장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그 당 사람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연락해봤는데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인데 예. 지금 그렇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는 아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자를 향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이 예. 반응 자체의 어떤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짐작할 수 있네요. 네. 직접 확인한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아무 근거 없는 설이라는 것. 네. 예, 지금은.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소식이요. 네. 당무감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죠. 맞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가족 당원 게시판 의혹 이 예. 부분인데 오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여론 조작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보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문제가 됐던 계정들을 좀 살펴보니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의를 하고 또 전체 글의 87.6%가 2개의 IP에서 작성된 글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2024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달렸다라는 의혹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 그러면 이제 징계 부분도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 징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의 일반 평당원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징계를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요. 그러다 보니 당 윤리위에 중앙윤리위원회에 보내서 거기서 판단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이 좀 나오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내란 재판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내란 재판이 병합된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휘현 재판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그러니까 재판 수로만 따지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하나는 김용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조지호 등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건들이 각자 일정을 따로 잡아가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각자의 증인들, 증언들을 좀 들었으니 이제는 병합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오늘 밝힌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포함이 되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몽식 전 서울청장 등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보통 1심이 지금 6개월 이내에 선고 조항을 준수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이제 29일부터 휴정기예요, 원래. 쉬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이어가는 중인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 내란 특검의 구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도 이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최후 변론을 하고 나서 이 결론을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로 생각을 하면 선고가 내년 2월 초중순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거의 매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 소식이 또 업데이트가 살짝씩 늦어지다 보니까 이 재판이 이제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었는데 지금은 촘촘하게 하루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씨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진행이 됐고요. 또 오늘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이제 나와서 심리를 계속했던 게 신문을 했던 대상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어제 재판에서는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하지만 윤석열 피고인 측은 시간과 상황이 맞지 않다라면서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 이거는 기억하는 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조지호 청장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체포하라 불법이다. 물론 이제 1년 전에 들었던 통화 내용이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체포 불법 요거는 내가 확실히 기억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또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도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 나와서요. 여전히 뭐 어떤 반성의 기미는 안 보였군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조지호 전 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면 오늘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사실 이게 이 재판의 사실상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도 김용현이라는 증인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좀 봐야 된다라고 그동안 6개월 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 김용현의 생각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반성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지금 녹취되는 부분의 일부만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검찰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군 생활을 오래 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비상계엄이나 뭐 비상대권 이런 거 보면 말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뭐 대통령님의 결정이나 결심을 존중한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왜 반대하냐. 나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큰 힘이 아니더라도 작은 힘도 노력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증인석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 오늘 특히 좀 황당한 발언들도 있었어요. 가령 오늘 MBC 단전 단수 뭐 이런 부분들도 허위일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더라고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서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뭐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겠냐 이게 사실이었다면 하지만 뭐 내가 아는 한은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좀 반문을 했고요. 어느 조직에도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특검에게 좀 발끈한 대목도 있었다고 해요. 이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재판에서.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게 형사 재판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변호인단이 자꾸 검사가 피고인 윤석열 이러는데 국군 통수권자였던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라면서 항의를 하는 장면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은 대통령일 때 국민에 대한 예의를 하나도 안 지켜놓고 지금 피의자가 이런 피의자 측에서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장 분위기 자체가 거기 뭐 그 응원하는 그 극우적인 어떤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발언들을 하나 하더라도 이제 물론 이제 형사 재판에서 뒤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지만 사실 대중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짧게 경찰이 통일교 전현직 고위 인사들 검찰 송치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 4명을 지금 송치를 했는데요. 이번 사안이 지금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이제 핵심 의원들에 대한 그 특검 발언에서 비롯된 건 아니고 그보다 한 1년 정도 앞선 기간에서 발생했던 문제들만 일단은 쪼개기 형태로 먼저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쿠팡 사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그 연석 청문회 열리는데 쿠팡 대표는 어떤 국민들이 좀 화를 돋구는 것 같아요, 자꾸 보면. 이 쿠팡에 이제 미국 법인이 있고 한국 법인이 있는데 한국 법인의 지금 대표가 해럴드 로저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신임 대표가 됐죠. 이제 임시 대표인 상황인데 현재 지금 국회 청문회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지금 목소리를 좀 높이기도 했고 또 불쾌감도 드러내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이 쿠팡 사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말을 이제 동어 반복을 계속했어요. 저는 살짝 보면서 이게 법정인가 이게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한 어떤 법정 진술인가 이런 느낌까지 든 상태였는데 우선 간단하게 국회 청문회 상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비롯해서 쿠팡 임직원들이 지금 출석은 한 상태인데요. 처음부터 좀 논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청문회에서 동문서답 문제가 있었고요. 또 오역 논란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청문회에서 이제 동시통역이 좀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통역 들을 수 있는 귀에 이제 꽂아달라고 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좀 개인 통역사를 계속해서 고집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간 끌라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을 했다가 그거 통역 과정에서 사실은 전달이 잘 안 됐다라는 여러 식으로 가지 하여튼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주장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자꾸 본인의 이제 통역사를 고집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 뭐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좀 일종의 좀 기싸움 같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핵심 증인 특히나 이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미국 법인의 현재 의장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유킴이라고 불리는 인물이고요. 또 강한승 전 대표, 이 쿠팡은 사실 그동안
이 법적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률인 출신의 대표들이 자리해 왔었는데 강한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초기 법률 리스크를 거의 다 전담하면서 해결해 왔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이 인물들은 나오지 않았고 로저스 대표가 나와서 방어적이고 반복적인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또 지금 보상한 부분 있잖아요. 이 사실은 이 한 사람당 이제 얼마씩 보상을 한다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건 10,000원 정도 쿠폰 정도에 불과했던 이 보상한 문제. 그것도 어떤 판촉의 일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이게 해제하고 나면은 사실 그것도 받을 수 없거든요. 5,000원짜리가 없으니까요. 더 그 비싼 거 사려면 언제 사야 되고. 그럼 맞습니다. 사실상 쿠팡 측이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례 없는 보상안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발끈했다. 이 부분도 좀 전달해 드립니다. 쿠팡의 자체 포렌식 논란 이건 뭡니까? 그동안 쿠팡은 증거 자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해서 어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특히나 쿠팡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 3,000건 정도만 유출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다. 이거 3,300만 건 이상이다라고 오늘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자체 조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부분은 이미 민간 합동수사단에서 확인을 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쿠팡이 자꾸 이제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지금 막 좀 들어온 소식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 위증이냐? 지금 쿠팡에서는 특히나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팡의 셀프 조사에 대해서 이를 지시한 게 정부고 특히 정부에서도 국정원이었다라고 지금 지목을 한 상태예요. 하지만 국가정보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위증죄로 지금 위증죄로 고발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한 상태이고요. 특히나 이 부분의 사안은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실 책임을 지고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데 국정원의 지시에 따랐다라는 발언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 지금 쿠팡의 대응을 보면요. 뭐 의장 출석 안 하고 김범석 의장이 맞습니다. 이 국민한테 정면으로 지금 거의 반발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가 강했나? 그렇다면 어떤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제재를 위해서는, 처벌을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핵심 증인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어쨌든 하자라는 데는 합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오늘 이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청문회에서 밝히기 어려운 내용은 여기서 밝히겠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같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 국민의힘 국정조사를 먼저 요구해왔고요. 이 부분이 먼저 언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재는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이 쿠팡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인 기자였습니다.